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비식별 데이터, 비식별 출석부를 가지고 두 그룹으로 랜덤하게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화 효과를 측정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선 그 기본 작업을 하기 위해서 git bash를 구동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아까 잠시 조정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그냥 git pull 자기 자리로 찾아갔죠. 그리고 나서 ds2019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간 이제 레포지토리에 저장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푸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 로컬 체인지가 요거하고 잘 안 맞으니 이걸 없애든가 아니면 그 변화에 대해서 커밋을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머지 시키기 전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R 데이터 파일이 하나 있는데, R 데이터 파일을 이게 오버리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려라 하는 게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우선 커밋하지 않은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스태시에서 여기 생겼던 변화는 그냥 지워버린 거고요. 없애고, 그 다음에 이 untracked 파일에 대해서는 지워버렸습니다. 그 지워버렸다는 게 그 폴더에 들어가서 remove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다시 잡아내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변화를 깔끔하게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맥에서 작업했던 거기 때문에 인코딩이 UTF-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도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문서 폴더 밑에 DS2019를 구동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에러가 뜨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미 데이터 매스킹까지는 했었고, 클래스 롤도 매스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뜨면은 이건 물론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오픈 웨들 인코딩을 ECP94로 하는 게 아니라 UTF-8으로 잡혔던 거죠. 그래서 UTF-8로 해주면 깔끔하게 잡힙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읽어드릴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고민할 건 아니고, 자, 레드 앤 블랙 마스킹 워크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는 것처럼 이름을 지운 이름과 아이디 다 지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랜덤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이것을 매스크 데이터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딩이 여기 지금 UTF-8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들은 이제 소위 그 랜덤화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 여기 이제 랜덤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뒷부분들 그것을 그 효과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니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 이거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죠. 아까 이런 글자 없었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데이터 매스킹 이 작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서, 이거는 있던 거는 UTF-8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이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깨져서 나옵니다. 깨져서 나오는 게 이젠 정상인 거죠. 요게 저기서는. 그래서 reopen with CP94로 읽어드리면 이제는 오히려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읽어드리는 게 이제는 CP94로 읽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요. CP94로 하고, 이게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여기 약간 넘겨주면 비교적 줄이 잘 맞습니다. 잘 맞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려주면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잘 기억해 두시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과정은 그냥 단순한 우리 리드 테이블입니다.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class role mask.txt라는 ASCII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게 맥에서 제가 작업했을 때 이게 UTF-8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여기서 다시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CP945로 이제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CP945로 변환이 된 것을 읽어드리려니까 아까 그 CP945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럼 이렇게 된 그 클래스로는 어떻게 생겼는가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 요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로컬 또 바꾸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체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학과는 다 땡땡 학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학번의 뒷자리는 다 9999, 그 다음에 이름은 다 땡땡이, 강땡땡, 강땡땡 6명이 다 그랬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학년은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게 놔뒀고 전부 이메일 주소는 다 유저 언더스코어 네임으로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다 010 뭐뭐뭐뭐 xxxx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 정보를 신원에 관련된 정보들을. 그리고 이제 랜덤화 작업 이게 필수 이게 이제 제일 요건 이제 그 제가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교적 양집단이 잘 닮은 것을 이제 찾아본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좀 고달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읽어드린 그 학생이 전부 몇 명인지 그래서 n으로 환원을 했고 그 1번에서 n명까지 여기서 이제 160명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갖다 2룩을 섞어서 랜덤하게 샘플 함수니까 랜덤하게 섞어서 2로 나눠주면 그 나머지가 0이나 1이 되겠죠. 랜덤하게 그야말로 0, 1이 되니까 그 0, 1 나온 것을 그러니까 0, 1이니까 0은 레드라고 그 다음에 1이 나온 것은 블랙으로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이라는 그 팩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두 가지는 사실 뒤에서 안 쓰기 때문에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그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로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학번을 가지고 학번이 뒤에 그 앞에 네 글자죠. 앞에 네 글자를 찾아내는 것이 서브스트링입니다. 서브스트링. 그래서 클래스 롤의 그 학번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거 뭐 확인하시려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를 찾아서 이게 이제 2017년도 학생들이니까 2016보다 큰 값. 그럼 2016, 2017 이 둘밖에 없죠. 2017년도였으니까. 그래서 2016년보다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younger than 16.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older than 16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younger 16, older 16으로 두고 그럼 라벨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결과물을 이제 그 테이블로 정리를 하되 그룹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 조금 더 보기가 지저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줘도 되겠죠. 온라인 글씨는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요거를 구동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걸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상당히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ID15 등등등 요 마찬가지 그래서 한꺼번에 쭉 다 수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끝에 게 뭐 그냥 그대로 닮은 모습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40는 이 정도. 그다음에 1호 학번은 그다음에 요거는 놔두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전에 보통 학번의 홀장 여부를 따졌었는데 이게 전부 다 9니까 의미가 없죠. 이메일 서비스 업체는 어떻게 나뉘는가? 그래서 요게 이제 이메일 리스트라는 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그 이메일 주소는 다 뭐의 골뱅이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업체 되어 있으니까 이 골뱅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둘을 잘라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 실행하면 이와 같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유저네임으로 우리가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 한메일.net 하는 서비스 업체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컴포넌트들만 다시 골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쪼개낸 결과물을 우리가 이메일 언더스코어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두고, 그 언더스코어 리스트에 대해서 이 함수 펑션은 그 꺽쇠, 두 번째 컴포넌트를 찾아내는 리스트니까요. 그래서 sapply 함수를 아주 깔끔하게 적용하면 메일 언더컴이라는 것은 언더스코어 컴이라는 것은 그 두 번째 요것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왜 굳이 sapply 썼는가? 이게 이제 그 길이가 같은 그 소위 벡터로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메일컴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정리해서 케이블로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그래서 두 집단이 좀 비슷하게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씨 분포는 그 이름에서 첫 번째 글자니까 첫 번째 글자를 잘라내는 것은 substring이고 substring을 통해서 역시 그 각각의 성씨를 분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약간 개인정보 왜냐면 성씨만 나오니까 뭐 큰 적은 아닙니다만 뭐 한 명 있는 성씨들 같은 경우는 들키죠. 그리고 이 씨가 이제 좀 많았고 그래서 그 성씨가 좀 많이 나온 성씨들을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김이박만 한번 찾아보자 해서 김이박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팩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if 함수가 요 조건을 이제 한번 만족시키는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 이름이 이 성씨가 김이박에 속하면 그대로 그 성씨를 쓰고 김이박이죠 중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타로 하고 그것의 수준은 김이박 기타로 정리해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 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시키면 자 김씨, 박씨가 각각 박씨가 13명인데 9명, 4명 조금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카이제고 검정해 보면은 잘 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학과를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이건 뭐 큰 역시 여러 학과 학생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전부 학과를 다 우리가 땡땡 학과로 다 쳐버렸죠.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전체 출석부를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출석부는 이런 식으로 레드 블랙을 나누는데 이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170303 데이터 마스트 R 데이터라는 파일로 다시 정리해서 뒤에 후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다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하고 이제 요걸 이 내용을 여러분의 출석부에다 적용해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학과도 다 땡땡 학과니까 다 같으니까 요거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학과도 빼겠습니다. 빼는 방법은 이거는 HTML의 마크업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한 것은 안 읽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다시 한번 구동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에 우리 학과에 대한 것 본이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